안녕하세요. 건설조 HDC 현대산업개발 발표를 맡은 20기 김대건입니다. 저희 팀원으로는 21기 김태주, 21기 김화연님 계십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HDC 현대산업개발 목표주가 26,790원으로 상승률 24.6%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건설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에서 어차피 산업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초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에 잘 나와 있으므로 레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은 대표 브랜드 아이파크로 주택시장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최다 민간 주택 공급 이력이 있고요. 사업 부문으로는 외주주택, 일반 건축, 자체공사, 토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업 부문별 특성으로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동사의 특징으로는 건설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해외 매출이 24년 매출이 1.8%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바로 건설사들 중에서 국내 부동산 업황의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특징으로는 디벨로퍼, 즉 자체 사업을 가장 오랫동안 해왔고 잘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체 사업은 이제 시공만 실시하는 도급 사업과 달리 프로젝트 전체 손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요.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해서 단순히 주택만 파는 게 아니라 호텔이랑 산업시설도 준공해서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 좀 다각화된 편이고요. 자체 사업의 특성으로는 수동적으로 시행사가 오더에 따라 진행하는 도급 사업과 달리 좀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분양가를 높여서 수익성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24년 기준 매출액에서는 자체 사업 비중이 9.4%에 불과하지만 수요 장부에서는 30.5%까지 확대됩니다. 자체 사업이 레버리지가 큰 만큼 앞으로의 부동산 업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21년도 학동 철거 붕괴 사고랑 22년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겪으면서 기업 이미지랑 실적에 큰 타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브랜드 평판이 4위에서 24위까지 추락하고 기존 계약 해지되고 그리고 신규 수주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3월 기준으로 아이파크 브랜드 순위는 5위까지 회복했고, 그리고 후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당시에 22년도에 저가 수주 경쟁은 크게 발생했는데 그때 마침 원가가 급등하고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건설사들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동사는 오히려 이런 붕괴 사고를 겪으면서 그런 위기에서 좀 회피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PF 지급 보증 총액도 대형 건설사 평균 2조 원 대비 현저히 낮고요. 그리고 미착공 PF 비중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유일하게 신용 등급 전망이 상향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이 22년도부터 좀 불황을 겪었는데 건설업에서 키팩터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금리랑 정책이랑 원가를 뽑을 수 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가 작년 10월 25bp 이날을 기점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75%, 75bp가량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에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요자 측면이랑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을 하락시켜서 굉장히 주택 업황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PF를 통해 굉장히 큰 자본을 조달하는 만큼 이자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가 인하되면은 그런 부담도 굉장히 절감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좀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기준금리랑 디커플링이 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이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좀 선반영됨에 따라 좀 기준금리 인하되기도 전에 좀 먼저 하락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13년도랑 2009년도랑 디커플링 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에 기준금리랑 커플링 되는 경향으로 갔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기준금리랑 매매가는 강한 매매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책 면도 좀 우호적인 현상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좀 공급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PF 사태가 있기도 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곳이나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우대를 해주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아까 기업 분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PF 부담과 안정적인 부채 비율이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중요하고 재정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10조 원 규모 1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행은 20조 정도,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이 추경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추경 시기에는 SOC 투자 확대로 건설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고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원가를 아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22년도부터 건설업 침체의 주역 중 하나가 공사비 인상입니다.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좀 레미콘이랑 시멘트 가격 전부 다 인상되는 경향이 있었고 농업비도 좀 많이 인상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말 그대로 폭등했었는데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비를 미리 책정하고 합니다. 시행비랑 사업비랑 시공비를 미리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착공을 오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가 수주와 아직까지도 주요 건설사들에게 25년까지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당시에 좀 수주 착공을 많이 못했습니다.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21년도부터 22년도에 거의 8분의 1로 수직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매출 원가에도 좀 부족되고 그리고 안 좋은 사업도 많이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공사 원가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23년도부터 쭉 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 인하에 반영될 예정이고 정부도 많이 이걸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제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4년 만에 처음으로 레미콘 가격 인하 협상이 타결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러한 원가 안정화 타이밍을 최대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24년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무려 55% 상승했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21년도 수주 잔고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 후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영산 철도공원 부지라던가 잠실 마이스단지 등 대규모 사업이 25년도, 26년도에 착공 예정돼 있는 만큼 원가 안정화 시기에 최적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업이 좀 아직도 안 좋다 하는 전망이 많은데 실제로 중소형 건설사나 지방 비중이 높은 곳은 실제로 아직도 안 좋습니다. 전국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데요. 근데 수도권을 살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고 서울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서 미분양을 찾기가 힘듭니다. 서울 매매가와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24년도까지 좀 보합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수요 대비 93.6%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지금도 부족한데 서울의 아파트 입지는 심지어 현재가 피크인 수준입니다. 26년도부터 반토막이 될 예정이고요. 이는 구조적으로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사는 그 중에서도 지방 중심의 분양이 아닌 서울 중심의 분양입니다. 일단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분양 계획이 적은 가운데
동사는 13,000가구 분양 예정이고 그 중에 서울 분양 비중이 약 25%로 대형 건설사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착공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자체 사업 수주 잔고 또한 서울과 수도권 비중이 75%에 달하는 만큼 좀 수익성이 괜찮은 리스크가 적은 수도권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체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 동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진심인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 사업이 앞으로의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강북권 대개조 사업이나 컴팩트 시티 방식의 복합 개발은 단순히 아파트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디벨로퍼의 역량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자체 사업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걸로 최근에 강원대역 역세권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4.5조에 달하는 만큼 진짜 초대형 자체 사업이었었는데요. 일반 분양 중 57%가 대형 평형, 그리고 노두강 최초로 분양가 10억을 넘긴 14억 원에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펜트하우스 일부를 제외하고 완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광운대 사업이 작년 4분기부터 인식이 시작됐는데 불과 5%가량 인수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게 전년도 4분기 대비 GPM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분양가와 토지 매입가 등을 고려했을 때 강원대의 GPM이 거의 한 35%,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익성에 크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체 사업이 계속 연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릉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용산 철도병원 부지 자체 사업도 진행 예정이고요. 아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5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착공이 예정되고 그리고 이 사업들 동안 굉장히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밸류에이션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매출 추정 부분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크게 외주주택, 토목, 일반 건축, 자치공사,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총 민간과 광급으로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 외주주택, 일반 건축, 자치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급공사는 모든 공사가 토목입니다. 자체산업의 경우 민간공사의 한 부분이나 공사의 자체산업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부분을 민간공사, 분양사업, 그리고 민간공사, 기타사업, 자체사업, 광급공사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의 매출 추정은 대부분 시공사의 표준 공진율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각 사업연도의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민간공사 매출 추정입니다. 민간공사는 외주주택과 일반주택 그리고 분양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동사의 전체 민간공사 수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였고요. 분야의 경우 외주주택에서 파생된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잔액을 잔여 기간 동안 인식하였으며 공정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약 잔액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잔여 기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 수주 공사의 완성 도급액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착공 추정일을 예측하였습니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출 추정에서 사용한 공식인데요. 2025년도를 예를 들면 기간의 경우는 2025년 공사 진행 월수를 공사 잔여 기간 월수로 나눠서 잔여 진행률 기준 표준 공준율 잔여 기간 월수를 곱하여 기간을 인식하였습니다. 매출 인식 같은 경우는 위 식을 도출해서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은 민간공사 분양 매출 추정 부분입니다. 분양사업 같은 경우는 동사와 같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매출을 인식하는 공사입니다. 실제 강릉 건설동 아이파크 사례에서 봤듯이 두 공사의 경우는 잔화 진행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민간공사 기타 매출 추정 부분입니다. 동사의 경우 2024년 IR 공시에서
전체 도급 공사액 중 65%를 기타 공사 도급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 수주 공시의 경우는 모두 수주 공사가 기록되어 있었고 저희는 이 부분이 아직 미착공 사업장의 공사 도급액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사가 미착공 사업장을 기타로 추정한 이유를 공사비 인상 가능성 여부를 원인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미착공 공사 도급액은 가계약의 미확정 금액이기 때문에 착공 이전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확정되면 공사 시작 전 발주처와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도급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이 많이 생기고 현재 건축비 협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1분기 위착공 사업장의 전체 도급액과 2024년 기타 공사 도급 금액 차이인 25%를 본계약 전환의 공사비 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기타 공사 도급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정한 기타 공사 착공의 추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체 사업 매출 추정 부분입니다. 동사의 경우 광운대 역세권 사업, 공릉 역세권 사업 등 자체 사업 착공 시작으로 인해 상당한 매출을 인식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체 사업 지역 부분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되며 저희는 현재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6개의 자체 사업인 아래 사업들을 각각 추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두 사업은 현재 분양이 완판되어서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본지역 역세권의 경우는 현재 미분양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 미분양을 주변 단지 수치에 반영하여서 매출액을 인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가 가장 최근에 주력으로 밀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도 대부분의 완판을 보이고 저희의 경우는 아직 팔리지 않는 펜트하우스 8대의 세대를 아마 팔리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여서 이외에는 모두가 다 팔릴 수 있고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공릉 역세권의 경우는 아직 착공이 시작되지 않아 분양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기업 면적을 바탕으로 착공 면적을 추정하여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용산 철도 부지 역시 주변의 용산 아세 아파트 분양가를 반영하여 기본 건축비를 기본 건축비 상승률 1.6%를 더하여 분양가를 추정하였고 따라 전체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광급공사의 경우는 앞에 민간공사 공식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추정하였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용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입, 자체공사 사업 부분에서 매입하는 용지 매입액과 직접 시공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매입으로 분류되는데 용지 매입액에서 자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분량이 비용화되고 아직 비용 처리되지 않은 분량은 재고자산 변동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용지, 원재료 이렇게 할 거야. 최종적으로 마지막 PBR 밸류에이션 설명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금리를 영향받는 자본치료적 사업이고 따라서 저희는 PR그룹 PBR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PR그룹으로는 현대건설, DLNC, GS건설, 대우건설을 선정하였고요. 저희는 이 위 세 가지 이유를 들었고 저희는 그래서 따라서 동사의 25년 BPS 552,531원의 PR그룹인 포워드 PBR을 반영하여 26,795를 목표 주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